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영국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는 인하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호실적을 보였던 리비안이 8%대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에 0.09%, 코스닥이 0.97%가량 하락했습니다. 영미 간의 무역 협상 타결로 이번 주말 예고되어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에 대비한 든든한 투자 전략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 또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공략주, 또 개별 종목의 대응법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백종국 본부장님이 제시하신 종목들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 정적도 나왔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주말 앞두고 국내 증시의 흐름이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이면서 사실 장중 흐름이 상승 쪽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오늘 시장 대응하기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지루한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좋은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실적이 지수에 대한 그리고 주가에 대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잘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러한 좋은 종목들 언제 진입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진입하는 시점은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 좋은 시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좋은 종목에 좋은 시점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가져가시고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좋은 시점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국내 증시가 야부합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협상을 앞두고 사실 노이즈가 섞인 이슈들,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 회피성 물량이 금요일 시장과 더불어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서 악재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매도세가 코스닥으로 좀 쏠렸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국내 시장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오픈하고 나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곤 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협상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다음 주 시장도 굉장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상관없이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해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입하는 시점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우리 시장 미중 간의 협상을 앞두고 위험 회피 물량이 출회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또 국내 정치 이슈와 관세 이슈 계속 지켜봐야 하고 또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들 대응해 봐야 한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종목들 대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황을 잘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과 장중 공략주 또 대응법들 알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주고 계셔서 제시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상승 정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슈 사실 시장에 주목해야 될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이슈에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 정적이 나왔는데요. 생방송을 통해서도 당연히 상승 정적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지만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상승 정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만 이렇게 있었냐?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상승 정적이 계속해서 좀 나왔죠. 이번 주 거래일수가 많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상승 정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정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제가 가져온 부분은 실적 시즌입니다.
자,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제가 글자로 좀 보여드리면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사실 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실적 시즌을 좀 가져온, 이슈로 좀 가져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란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움직임은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기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82%나 증가를 보여줬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카페24 같은 경우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러한 기사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실적이 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카페24 같은 경우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좀 있을 겁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큰 하락,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진 이러한 장대 음봉 2개. 야,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답이 아니네, 실적이 답이 아니네,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 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찍고 나서 24%나 장중에 24%나 하락한다는 뉴스로 계속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시가총액 1조 원대가 붕괴됐다라는 기사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712억으로 전년 대비로 8.9%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60억 나왔습니다. 자, 전년 대비로 82%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실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페24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자,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0억이라고 한다면 4분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1년에 240억이라고 예상을 단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자, 1분기 실적만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한 240억 정도. 그렇다면 PER 10배를 주면 2,400억이고 20배를 주면 4,8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이다. 좀 비싸죠. 물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현재 가격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반영을 하죠. 최근에 카페24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주가 상승이 좋았었던 이유는 이러한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쇼핑입니다. 유튜브 쇼핑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봤을 때 크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실적이면 틀림은 없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 지금 시장 가치 대비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적이었다. 거기다가 기대했던 유튜브 쇼핑 쪽에서에 대한 성장도 1분기 실적을 한번 자세히 봤더니 크게 나오지 못했다. 그렇다면 기대감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은 실적 나오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이러한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잘라서 그리고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실적 성장은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기사는 APR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카페24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97%나 성장을 보여줬고 특히나 해외 매출 쪽에서 3배 정도가 껑충 뛰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1분기 실적 역대 최대치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APR도 카페24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APR의 주가 성장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카페24와는 다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APR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79%의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97%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546억입니다. 곱하기 4를 단순히 하더라도 시가총액 대비를 하면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실적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분기 실적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카페24와 비교했을 때 이 종목 APR 같은 경우엔 이 영업이익이라면 지금 가격도 비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비싸지 않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PR 같은 경우엔 성수기인 작년 4분기, 사실 화장품의 성수기는 4분기에 굉장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4분기를 넘어서는 실적을 1분기에 나왔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지금 실적 대비로 아직까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싼 구간이다. 거기에 더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더 얹혀도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 상승이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은 좀 계속해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APR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생방송 오로라 히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월 9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고 자, 보시면 투자 포인트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자, 기사로도 확인을 해드렸지만 1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왔었던 이유, 해외 쪽 매출이 3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진입 시점은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APR과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4월 11일 날에도 APR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수익권이지만 봐야 됩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드렸죠. 자, 제시해드리고 나서 당일날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입 시점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APR 같은 경우에 제가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꺾이는 구간 없이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4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구간이었지만 계속해서 좀 제시를 드렸고 이날은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로라 히든 종목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그 시점에 매수를 해보셨다면 당연히 큰 수익으로 완성을 했을 거고 노란톡방에서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더라도 노란톡방에만 들어와 계신다면 이러한 진입 시점을 통해서 수익을 완성해 가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APR 같은 경우에 제가 오로라 히든 종목이 아닌 이슈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화장품과 엔터와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APR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 제가 또 다른 제가 있는데 여기서 차트를 좀 그려줬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다라고 이날도 제가 차트를 통해서 그려놨는데 정확하게 차트가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말했던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도 제시해드렸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재진입 신호를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이슈 종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려서 여러 번의 수익을 완성을 시켜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제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 거의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익을 못 가져가셨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종목 한 번의 수익으로 끝낼 필요가 없죠. 여러 번의 수익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는데 좋은 종목인 만큼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고 진입 시점은 말씀드린 대로 노란 톡방을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진입 시점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오늘의 이슈로 실적 시즌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 리뷰해 주셨는데요. 특히 APR은 저평가된 화장품 관련주로 방송에서 오로라 히든 종목과 이슈 관련주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또 장중에 노란 톡방에서 계속 진입 시점 등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APR과 같은 관련 종목들 더 받아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제시하신 APR 같은 종목들, APR이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관련 화장품주들도 좋은 수익을 보였는데요. 전 방송에서 화장품 ODM 섹터로 미리 제시하신 종목들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제가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ODM과 관련된 종목들 4월 15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종목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좋은 수익권에 있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생방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진입 시점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5월 8일 노란 톡방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삐아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히든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과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화장품 이슈로 제시해드렸던 새 종목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라라고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시점에만 진입하셔도 오늘 단계 수익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져가셨던 분들은 좀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이슈를 미리 챙겨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챙겨가면서 단기 수익까지 완성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ODM과 관련된 부분, 빅3 그리고 자, 이제는 실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분명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부분은 화장품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관세 그리고 중국의 내수 부양 쪽에서 굉장히 큰 수혜가 된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K뷰티의 기회가 된다. 그중에 코스맥스가 굉장히 수혜주다라는 기사가 있죠. 관련해서 당연히 실적 성장 하반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최초의 시점에서
20%에 넘는 상승률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어제, 단기로 제시해드렸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입해 보셨다면 단기 수익이 당연히 가능했겠죠. APR과 관련된 부분, APR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시점, 정확한 시점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1분기 실적 보시면 알다시피 영업이익이 84%, APR과 거의 비슷한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케어, 선크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상치를 17%나 웃돌았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콜마도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22%에 가까운 상승 나왔고 어제도 오늘도 좋은 양봉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제시해드렸던 진입 시점 그리고 어제 제시해드렸던 노란톡방의 진입 시점 어느 시점에 들어가셔도 수익권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시점,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양봉 두 개가 좀 나왔는데 당연히 눌리는 구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노란톡방을 통해서 재진입 신호를 드릴 텐데 그 시점에 진입해 보시면은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 실적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자,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58%의 성장을 좀 보여줬고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는 굉장히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약하지만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엔 지금 제가 최초에 제시해드렸던 시점 대비로 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도는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엔 돌파 시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신다면 강하게 단계 강한 상승, 단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 시점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돌파 시점이 나오는 그 지점에 한번 재진입 신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 실적이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수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짧게 바로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점 같은 경우엔 노란톡방을 통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방송을 통해서 가져가시고 진입 시점은 노란톡방에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PR의 상승에 이어서 전 방송에서 제시해 주신 화장품 관련 ODM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모두 더 봐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이슈 관련 종목들은 방송에서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중 시황과 함께 계속 대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시황에 맞는 대응이 꼭 필요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백종국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주목해야 할 공략주들 계속 주시고 계신데요. 또 장에 맞게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네, 본부장님, 노란톡방 공략주들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만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오늘 시초가가 상승 정적이 나오고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2일 날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우리기술투자 쪽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단기 상승이 좀 가능한데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은 좀 강조드렸습니다. 가격 부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5월 2일이면 연휴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연휴 구간에도 전혀 부담이 없다. 왜냐? 워낙에 싼 가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기술 투자 어떠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시초가가 상승 정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제가 제시해드린 시점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15%가 넘는 수익을 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기 때문이죠. 이러한 싼 밸류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들 당연히 노란 톡방에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고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진입해보신 시청자분들은 오늘 좋은 수익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엔 4월 10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쪽으로 좋은 모멘텀이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잘 제시해드렸고요. 자, 제가 최초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단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 움직임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상승이 좀 나오면서 10%에 가까운 상승이 3거래일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수익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종목이면 한 번에 걸친 매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3거래일 만에 이 정도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하고 나서 사실 눌리는 구간이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4월 18일에 저는 다시 한번 대진첨단 소재를 제시를 해드렸고 이날 상승 정적이 나왔고 단 1시간 만에 다시 한번 9%에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1시간 만에 9%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 좋은 종목 확인하고 진입 시점 노랑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이러한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진첨단 소재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5월 7일 날 바닥권에서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자리가 괜찮으니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차트까지 여러분들께 좀 띄워줬는데 자, 차트 한번 크게 보시면 저점 자리가 3번 연속해서 좀 나와 있었던 이 자리 지금 자리에서 상승 모멘텀이 그리고 좋은 종목, 밸류적으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 7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좋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날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수익권에서 좀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진입 신호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쳤다, 한 번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신호를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수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이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점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오후 2시 12분에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슈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15%에서 16%의 수익 구간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기술적으로 돌파하면 슈팅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기술적 자리는 61선과 121선이 있는 중기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정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시간도 체크해 보시면 단 26분 만에 12%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노란 톡방에서 시간 확인하셨죠? 자, 고가 보시면 2시 38분 정확하게 26분 만에 12% 넘는 수익률 상승 정석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톡방에 계시면 좋은 시점도 제시해 드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단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실시간으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러한 시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려운 시장임에도 개별 종목을 대응을 해주시면서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노란 톡방 공략주와 개별 종목의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공략주와 시황 브리핑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방송에서 오로라 히든 종목들 제시하시면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 제시해 주시고 대응을 꾸준히 하시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현재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종목들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입니다. 특히 어제 화장품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삐아가 19%대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APR도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며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며 69%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또 4월 말에 제시하신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삼성 E&A가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하며 8%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로라 히든 종목들 시황에 맞게 대응을 계속 해주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 챙겨주셨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4월부터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4월부터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좋은 수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까지 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완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 E&A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삼성 E&A에서 제가 가장 강조 드렸었던 건 아무래도 실적 부분 그리고 저평가 부분입니다. 투자 포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최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강조드렸습니다. 자, 4월 29일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짧은 기간에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왔죠. 자, 저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PER이 현재 기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PER을 높게 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5배는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은 2배 정도를 충분히 가져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단기간에 이러한 저평가 부분이 관심 받으면서 8%가 넘는 수익률을 좀 완성을 했습니다. 생방송을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제가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사실 거래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세가 완성이 되고 나서야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바로 수익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흐름 자체도 대응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 E&A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부분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삐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4월 1일 생방송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고 좋은 실적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삐아 같은 경우에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7%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생방송을 통해서 진입하신 분들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수익을 좀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삐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신호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4월 7일 날에도 신규 진입 자리를 제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셔도 됩니다. 4월 11일 날 정리 신호를 한번 드렸고요. 다음 17일에도 신규로 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오로라 히든 종목인데 재차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진입 신호를 드렸고, 자 5월 7일에는 목표가 체크를 했고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까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입하고 하루 만에 수익이 났고 한 번에 걸친 재진입 신호,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재진입 신호에서 총 세 번에 걸친 재진입 신호를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 알다시피 자, 세 번에 걸치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W자, 이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정적까지 나왔고 최초에 처음 제시해드렸던 기준으로 보자면 19%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고, 노란톡방의 신호를 보셨다면 세 번에 걸친 수익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도 오늘 거의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게 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오로라 히든 종목 오늘도 준비 잘 해왔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매번 방송에서 주목해야 할 공략주 주고 계십니다.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주셔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삐아와 APR이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삐아가 19% 가까운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APR은 어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오늘 꾸준히 상승하며 69%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 E&A도 목표가를 달성하며 8%가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공략주들 노란톡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주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더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히든 종목들이 좋은 수익 경신하고 있어서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오늘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오로라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명은 BH입니다. BH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최저점을 지나서 2분기부터는 반등이 기대가 된다는 SK증권의 보고서 내용이 좀 있고요.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대신증권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부분에 대한 사실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향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36%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자 2분기부터 아이폰 17 생산을 좀 하면서 실적 성장이 말씀드린 대로 2분기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는 폴더블 폰에 대한 개발도 그리고 제품 판매도 시행이 될 것 같은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자,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거의 가격이 폴더블 폰이 3배 정도가 됩니다.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저평가 우량주로 현재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기 전에 실적 분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6.3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최소한 20배는 줘도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에서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밸류적인 상승 여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수준이 워낙에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울 것이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2분기부터 이제는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격으로 봤을 땐 4배 상승해도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지금 가격대에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과 관련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부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반등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평가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2,73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방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하나시스템과 7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K2 전체의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납품이 좀 진행이 되고 매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사로도 보시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실적이고 저평가라는 부분인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내장형 시스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 전차와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사에 대한 실적이 최근에 급증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놀랄만한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지금 주가 상승,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지만 밸류적으로는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방위산업 쪽에 숨겨진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방위산업체 그러한 종목보다는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큰 수익,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완벽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실적 성장의 모멘텀은 수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이 나오곤 있지만 작년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주가 굉장히 크게 쌓여가면서 올해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봐도 지금은 다른 방위산업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 상승 여력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당연히 상승 추세 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바닥권에서 반등 구간만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밸류적인 매력도 당연히 2배 이상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매물대까지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거래량 돌파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했고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실적을 보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보자면 이 종목은 너무 싸다. 지금 시점 사야 돼. 꼭 사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가까지 같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 종목 진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21,3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시초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종목 모두 저평가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인쇄 회로 기판 업체 BH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이폰향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업체로 저평가 우량주로 기대받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저평가된 방산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국내 전차 관련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더 구체적인 대응법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